지금 잠깐 울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내내 이후에 울게 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잠깐 울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내내 이후에 울게 할 것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작가입니다. 요즘 제가 인스타에 이어서 스레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었어요. 어떤 글이었었냐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께서 올리신 글이었었는데요. 요즘 1학년 숙제가 이 정도까지 정말 환장하겠네 라는 글과 함께 선생님 숙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숙제였었길래 환장하겠다, 왜 초등학교 1학년 숙제가 이렇냐, 이렇게 어렵냐 궁금하시죠? 저도 봤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보통 초등학교 1학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공부가 바로 맞춤법 공부이잖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1학년 아이들이 글들을,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숙제를, 학습 활동지를 만드셨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서술어가 담겨있는 기본형의 글자에다가 활용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지를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숙제들이었었는데요. 보통의 초등학교 1학년 숙제하면은 문장 따라쓰기 혹은 그림 일기 숙제들이 많이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반 친구들의 기초력을 확실히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열정, 뜻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를 보면서 저는 그 학부모님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데, 정말 다른 선생님과 다르게 어떤 열정이 보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친구들을 교육해 나가야 하는지의 그 방향을 너무나도 잘 잡고서 교육해 나가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댓글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려 있었는데요. 어떤 반응이었냐 하면은, 선생님 정말 잘 만나셨네요. 부럽습니다. 아직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라는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요즘은 학교에서 숙제를 내지 않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학원 다니느라 너무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숙제를 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저의 아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학교에서 오히려 학원 숙제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도대체 왜 학교에서 학원 숙제를 하는지, 그러면서 실제 정규 수업 시간을 놓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원만 다니고 학원 숙제만 챙기고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성적이 좋냐?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 또한 학교 숙제가 주어지는 거를 그리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좀 이런 숙제도 내주고 해주는 선생님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을 만나셨다, 이거 정말 감사해야 한다, 이런 선생님 만나기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고요. 일부 댓글들 중에서는 1학년 학생이 하기엔 좀 무리인 숙제일 수도 있겠네요 라는 그런 댓글들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1학년이기에 더더욱 필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부 습관을 잡아가기 위해서 정말 바람직한 숙제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는 왜 이토록 아이의 숙제를 힘겨워 하셨던 걸까요? 엄마의 그 반응을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반응은 아이 숙제를 그냥 아이 숙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엄마 숙제로, 엄마가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스스로 숙제를 해 나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대로 그렇게 숙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습관을 잡도록, 습관 잡기까지 그 초반이 좀 힘들거든요.
그 초반을 잘 견디고 나면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일이 다 엄마가 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내 아이가 뭐 학교 가서 좀 잘하는 아이로, 좀 칭찬받는 아이로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이 숙제니까 아이 스스로 하게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하면은 나중에 선생님께서 그 숙제를 확인하면서 아, 이 친구는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구나, 선생님께서 체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크가 되면은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친구에게 이 모자란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인 나는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될까? 어떤 부분을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어떤 부분을 자세히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이런 노력을 할 텐데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 초등 친구들과 글쓰기 논술 수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참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마이크를 끈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막 챙겨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태도에 대한 부분을 챙겨준다기보다도 답에 대한, 이거는 부모님이 수업을 받는 것인지 아이가 수업을 받는 것인지, 이거는 아이가 숙제를 하는 것인지 부모님이 숙제를 하는 것인지 부모님의 것으로, 엄마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숙제를 해나가는 엄마로서도 아이의 숙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바쁜데 내가 해야 될 것들, 이제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이제 조금 숨 좀 돌리고 싶은데 왜 또 아이 숙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숙제를 할 때 부모님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부모님께서 숙제를 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가짐은 좀 버리시길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이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힘겨운 부분,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도움을 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엄마가 하나하나 일일이 처음 시작 스타트를 그렇게 끊었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무조건 해결해 달라, 나의 숙제는 엄마의 몫이다, 그렇게 해서 엄마에게 때를 쓰는 경우, 엄마에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정말 엄마를 지치게 만들고 엄마를 힘겹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 학교 숙제도 그렇고 아니면 학원 숙제도 그렇고 어떤 공부함에 있어서 특히 초등 시기에는 엄마가 어떤 공부 습관을 잡아줌에 있어서 물론 주도권을 잡고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숙제를 온전히 나의 숙제다 해서 절대 해결해 주지는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아이가 숙제를 해결하면서 울고 불고 짜증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무언가를 하라, 무언가를 해보자 하면은 우는 친구들요. 울면은 뭔가 해결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는 거예요. 울음으로써 나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울음으로써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부모님과 소통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울면은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그만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지,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하겠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통 이제 저학년 친구들, 공부 정서가 안 좋은 친구들이 바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운다고 해서 절대로 그래 그럼 우리 그만하자, 엄마가 해줄게,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금방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해야 할 부분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울던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울던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오르고 뭐 2학년, 3학년, 뭐 중학생 이렇게 학년이 오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기 싫어서 울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울게 된다? 자기가 남과 비교했을 때,
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내가 뒤처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운다고 해서 이거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선생님한테 좀 줄여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잠깐 울 것이냐? 아니면은 나중에 내내 울 것이냐? 자,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이길 바라나요? 조금 울게 둘 것인지, 혹은 이후에 내내 남들과 뒤처져서 울게 할 것인지,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엄마가, 우리 부모님께서 마음을 더 강하게 단단히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댓글들에도 엄마가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돼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이 때는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더 울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우리 요즘 들어서 교육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정서입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과 같이 마트에 갔을 때 자기가 사달라는 어떤 장난감, 자기가 먹고 싶은 어떤 과자 이런 거 안 사주면 떼쓰면서 그 바닥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거리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공부하면서 나 하기 싫은데 왜 나한테 이거 시켜? 나한테 이런 숙제 시키지 마. 나한테 이거 공부하라고 하지 마. 나 이거 너무 어려워. 그냥 나 편한 거 할래.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운다는 거는. 괜히 아이 울음에 마음 약해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선생님은요, 아이에게 절대 아이가 하지 못하거나 힘들거나 할 수 없는 숙제를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학년 숙제 실화입니까? 저희가 봤어도 1학년 친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숙제거든요. 오히려 1학년 친구들에게 더 필요한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맞춤법도 잡아주고, 이 단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이 단어의 가장 기본형은 무엇이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상 안에서 써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기초력을 잡아주는 그 숙제였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숙제인데 아이는 자꾸 하기 싫어서 떼를 쓰는 꼴이에요. 울음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절대 운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힘들구나, 오늘 여기까지 하자, 이런 행동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해 나갈 수 있고 쉬운 수준의 그런 수업보다는 힘든 허들이 있게끔, 좀 스트레스를 주게끔, 그러면서 뭔가 다 끝났을 때 내가 이 글을 다 완성하고 이 내용을 잘 사람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 성취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 성취감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냥 쉽게 다음 보기 중에서 무엇을 고르시오? 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1번이겠지, 2번이겠지, 그게 아니라 뭔가를 생각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냥 땡땡땡 단어 던지기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그 문장을 완성해서 글을 써야 되고, 그 한 문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단을 완성해서 글을 써야 되고, 어떤 주제의 메시지가 들어간 글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것 자체에 우선 스트레스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요, 선생님과 소통을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대답도 하면서 충분히 그 친구가 잘 나가거든요. 열심히 글을 써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울음을 터뜨릴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 나가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완성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서 스트레스라는 거를 알기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기 싫다, 더 이상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싫다, 그래서 지금 빨리 탈출해야지, 이 과정에서
탈출해야지 그런 마음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계속 영원히 쭉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잠시 힘들 수 있다. 그 힘듦을 잘 참고 인내하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길러주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그 성취감을 아이에게 심어주는 것, 그렇게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수업하다 보면 우는 친구들 있는데, 저는 울면은 그래 힘들어? 그럼 오늘 그만하자. 절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힘들 수 있어. 하지만 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주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우리 계속 쭉 열심히 해보자. 잠깐 동안의 힘듦이 너에게 찾아왔을 뿐이야. 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을 때 그때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의 이 힘든 과정이 언제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게 달려가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너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반응이 와요. 어떤 경우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아무래도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부모님께서 먼저 저에게 문자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감사해요. 너무 저는 만족스러웠던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는 너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가 운다고 힘들어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학부모님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챙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저는 선생님이 지금 해나가는 수업 만족하고 있으니까 절대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해주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앞으로 아이에게 더 열정적으로 가르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초등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국영수 공부보다도 중요한 건 공부 정서이다. 그 공부 정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 하면요, 힘들다고 그만두고 떼쓰고 그게 아니라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우리 부모님의 역할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